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소련은 고급 당원을 시켜서 군을 통제한 거예요. 당이 군을 통제한 거예요. 중국에도 코미사르가 있습니다. 군 정치위원, 정치장교. 이거 영어로 구글링해서 차이나 암드 포스 코미사르 해가지고 찾아보세요. 그러면 사람들 이름 쭈루룩 나와요. 그 사람들 하나하나의 양력을 영어로 뒤져보세요. 그럼 얘들은 뭐냐면 처음부터 군인이었어요. 제가 한 10몇 명을 뒤져봤는데 처음부터 군인이 아니었던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당이 군을 제어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군이 당 뒤에 버티고 있는 당의 뒷배가 된 거죠. 이거는 어디서도 드러나냐면요. 저거 할 때요. 저기 뭐죠? 문혁 때 처음에 저게 중학생 애들 빨간 마우라 두르고 모택동 선집 빨간 거 요만한 거 하나 들고서 모택동 어록이죠. 어록 들고서 이거 하면서 몰려다니면서 선생 끌어내다가 뺨 때리고 반동 부르주아 주자파의 개락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그 선생을 욕보이려고 그 선생의 아버지를 보니까 이게 옛날에 장사하던 사람이야. 너 집안 대대로 그럼 너희는 내력이 있어. 그래서 둘 같이 끌어내다가 10~30살짜리 애들이 끌어내다가 서로 뺨치게 하죠. 서로. 아들이 아버지 뺨치고 아버지가 아들 뺨치고. 이런 폐악질을 뒤에서 부추긴 게 군이었습니다. 처음에 60년대. 그걸 보호해주고. 그러다가 이게 어느 도를 넘으니까 그 때려잡은 건 누구냐? 군이에요. 군은 항상 갑이야. 중공의 현대사를 보면요. 군은 항상 갑이었어요. 항상 갑입니다. 군은. 이게 무슨 얘기냐. 군이 당의 뒷배로서 당을 제어했단 소리예요. 그래서 지금 군이 어떤 상태냐. 인민해방군이. 말하자면 중국 최대의 기업 집단이죠. 인민해방군이 주요 금융기관 아마 신화사도 그럴 거고요. 주요 중화학공업 주요 거기를 다 장악하고 있죠. 화웨이도 인민해방군 거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중국의 체제 변화를 한다는 얘기는 지금 미국은 중국한테 너희 체제 변경, 체질 변경을 해. 공산당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인민해방군의 숙정까지 가야 된다는 얘기가 된다고요. 그럼 중국이 이거 할 수 있냐 이거지. 얘들 총칼을 가진 애들인데 못한다고요. 걔들 입장에서는 인민해방군의 현 지도 계급의 입장에선 지배 집단의 입장에선 인민해방군 쪽 타이츠 인민해방군 쪽 범털들의 관점에서는 체질이 변한다는 건 자기 집안이 작살나고 전부 부패 혐의로 끌려가고 종신형 받고 사형당한다는 소리인데 일단 재산이 조단위니까 중국에 그렇게 못 살았을 때요. 제가 미국에서 유학했을 때 제 마지막에 어디 자랑스럽게 못 돼가지고 6개월 다니다 말았어요. 서울대도 다니다 말았잖아요. 그럼 다 중퇴잖아. 6개월 마지막 다니다 말. 내가 예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력서에 쓰면 이 자식은 중퇴만 하고 살았나. 인생이 중퇴냐. 이렇게 욕먹을까 봐 예일 다녔다는 소리는 쓰지도 않았어요. 예를 갔는데 거기에 사회학과의 좌파 박사과정에 이쁘장한 좌파 여학생이 있었어요. 완전 좌파예요. 그러니까 막스 레닌주의 좌파예요. 미국 애죠. 자기 아버지가 엔지니어 출신인데 좋은 특허를 해서 그 특허를 큰 기업에 라이센싱을 해줘서 상당히 잘 사는 집안이에요. 얘가 남편이 세상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85년인데 남편이 중국 인민해방군의 자제예요. 그것도 집안 돈으로 유학으로. 1985년 중국에 있는 화장실의 99.9%의 옛날 중국 화장실에 문 없는 거 아시죠? 그냥 밖에서 보면 다 보여요. 남자고 여자고 뭐 하고 있는지. 까고서 그냥 싸는 거예요. 중국에 있는 화장실의 99.99%가 문이 없던 시절이고 중국이 그렇게 못 살 때인데 그때 집안의 자비로 그 집 아들이
그 학비가 비싼 예의를 와요. 그래서 백인, 그것도 이제 자기 이제 공산당원이라고 공산당 내력 집안이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둘이 눈이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도 참 인생 꼬인 여자죠. 이미 부패와 특권인데 그걸 공산당, 중국 혁명의 주역 집안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빌 꽂혀서 연애를 했으니까. 아마 지금쯤 헤어진 지 오래될 거예요. 그 여자 바보 아니니까 한 90년경엔 헤어졌을 거예요. 그때 아무튼 그 남편이었었어요. 그 정도로 인민해방군 그 범털이라는 게, 타이즈라는 게 그 정도로 상류층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결국 미중전쟁은 어떻게 가는 거냐. 인민해방군 범털 입장에서는 체질이 변화하고 체제가 변경된다는 건 자기 재산 다 잊어버리고 사형당하거나 종신형 받는다는 소리 아니에요. 안 물러나죠. 못 물러납니다. 그럼 미중전쟁 어떻게 가는 거냐. 장기적 봉쇄로 가는 겁니다. 너희 나가 살아. 따로 살아. 너희한테 OS도 안 줘. 너희한테 소프트웨어도 안 줘. 너희한테 칩 어떻게 만드는지 칩 설계도 라이선싱 안 해줘. 장기적 봉쇄로 가는 거예요. 골병 드는 거라고 이게. 그렇게 갈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인민해방군 얘기를 왜 했냐. 인민해방군의 양대 작품이 바로 우리랑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인민해방군의 양대 작품이 둘입니다. 하나는 화웨이고요. 다른 하나는 북한의 핵과 ICBM입니다. 화웨이가 이게 인민해방군 소유 기업이거든요. 사실상. 거기서 컨트롤 받아요. 왜냐면 통신을 감청하고 컨트롤하고 이런 거라. 화웨이가 이게 인민해방군 기업입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도 인민해방군의 작품일 거예요. 얘들이 미국을 상대로 해서 도발을 하는데 앞에 특수부대 하나 있어야 되거든. 막 험한 짓 하고 다니고 막 까불고 도발하는 이 도발 대행 특수 깡패 집단이 하나 있어야 되잖아요. 이걸 키워준 거라고요. 어떻게 인민해방군이 키우지 않고서 저렇게 ICBM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며 핵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며 그 다음에 저기 어디야 그 이동 발사대 기술이 저렇게 급속히 발전하며 이동 발사 차량은 그 다 중국에서 만든 걸 거라고요. 대만이. 중국서 안 주고 어떻게 이동 발사 차량에 그렇게 ICBM을 실어달느냐고요. 불가능해요. 저 다 중국에서 도와준 거라고요. 그러면 거꾸로 말하면 그게 무슨 얘기냐. 미국이나 트럼프가 북한을 어떻게 보고 있냐. 북한에 무슨 조치 취할 거냐는 미국이나 트럼프가 화웨이 어떻게 때려잡나 보고 있으면 보이는 거예요. 화웨이의 기업의 얼굴이 아니 인민해방군의 기업 얼굴이 첨단 기업 얼굴이 화웨이라면 인민해방군의 특수무력부대 특수무력 도발부대 얼굴이 북한의 핵과 ICBM입니다. 그럼 화웨이의 조치를 보면 화웨이 때려잡는 거 보면 트럼프 진영이 북핵을 어떻게 보고 있구나. 북의 핵과 미사일을. 그게 보이는 거라고요. 참고로 문재인 586 진영에서 이 화웨이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군사망에는 화웨이 장비가 없다. 뭐 이런 황당한 얘기를 했다고요. 이게 무식한 소리예요. 정말 그러니까 본인들이 무식하든지 사정을 알고 있다면 국민을 완전히 속이려는 엉터리 소리든지. 이 사신들이 뭐냐면 이게 이제 그 군사용으로 특히 많이 쓰이는데 이런 무전 송신탑이 그 통신부대에 가면 서 있는 거 지나가면서 보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산 위에 통신부대 중대가 하나 주둔하고 있다 그러면 그 근처는 사람이 못 들어가지 한 100m, 200m 이렇게 동그랗게는 그리고 그 아래로 이렇게 처진 등산로 따라서 이렇게 보다 보면 그 건물 위에 저런 거 서 있다고요. 저게 이제 보통 대표적인 회사가 미국의 락웰 같은 회사인데 단파 송수신 그 안테나거든요. 이게 불과 한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저걸로 군사망은 저런 걸로 해서 독립을 해요. 망 자체가 독립할 수 있었어요. 근데 저런 정도 가지고는 초고속 통신을 못 해요. 또
지구 끝까지 못 날아가. 지금은 세계가 다 연결돼서 한국이 정말 강대국 되면 예를 들어서 말레카야에서 작전하고 있는 미국 항모하고 동해안에서 작전하고 있는 한국의 이지스함이 통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그게 다 이렇게 통하냐고요. 군사위성만으로 통하냐고. 안 그래요. 통신이 너무 민간 쪽 통신, 상업서비스 통신이 특히 5G가 되면서 굉장히 고품질이 되고 초고속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군사 기술에서 요구되는 통신 스피드가 그렇게 된다고요. 계속 실시간으로 영상을 보면서 미사일을 띄워놓고 실시간으로 영상 보면서 미사일이 크루즈 미사일 토마호크가 이렇게 피해서 날아가면서 거기 뽕 떨어지게 해야 되는데, 사람이 튜닝해 줘야 되는데, 예를 들면 그런 게 있다고 치자고요. 드론을 띄워놓고 현장을 보다가 저거 테러단 두목단 차량 맞네. 오케이. 드론이 이제 무장 드론이면 야 헬파이어 미사일 쏴. 그럼 뿅 쏘면 뻥 깨지는데. 그러면 이건 굉장히 그 초고속 통신이거든요. 그럼 이런 초고속 통신이 오려면 광범위한 지역에서 어느 구간에서 민간망을 탈 수밖에 없다고요. 이게 뭐 중속이나 저속 통신이다 이러면 이런 식으로 안테나 세워갖고 멀리 보내고, 또 아주 멀리 보내야 되면 단파도 안 보내고 중파나 장파 써가지고 멀리 보내고, 그래서 통신망 자체가 완전히 독립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안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당장 안 그렇다 그래도 내년, 내내후년 되면 그렇게 된다고요. 민간 상업 서비스망을 한 구간을 쓰게 된다고요, 이게. 언제든지 쓸 수 있는 상태가 돼요. 그럼 또 변명하겠지, 또 문재인 586 집단은. 군통신은요, 암호화, 즉 비화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영어로 인크립션이라 그래요. P자가 빠졌네. 비화되어 있어가지고 그거 북한에서 들여다봐도 알지 못합니다. 화해가 들여다봐도 알지 못합니다. 오케이? 비화해서 알지 못할 수 있어요. 교란은 할 수 있잖아. 이쪽 군인 것 같고 이쪽도 군인 것 같아. 지금 여기 중요한 데 벌어져. 그러면 5초 간격으로 한 1초씩 통신을 끊어버리는 거야. 5초에 1초 끊기고 4초만 되고 또 1초 끊기고 4초만 되고 이러면은 결국 통신 안 된다는 소리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첩보하시는 분들은 너무 잘 아시지만 그게 무슨 의미의 메시지가 오가는지는 몰라도 메시지 양과 패턴을 보면요. 여기 심각한 군사 오퍼레이션이 진행되거나 준비되고 있다를 알아요. 전쟁이 나기 전에는 통신량이 급증한다고요. 몇 달 동안. 준비를 해야 되니까. 즉 교란을 하거나 패턴 분석을 하는 거는 깨서 들여다보지 못해도 그냥 알 수 있단 말이죠. 겉만 감청하더라도. 이런 판에 무슨 화웨이 5G 장비가 군의 군사망에는 깔리지 않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이거 국민을 완전히 개돼지 바보 병신 취급하는 소리를. 국민을 그렇게 개돼지 바보 병신 취급하면 그 취급하는 사람들을 우리 국민은 개돼지 바보 병신 혹은 국가 반역자로 취급할 수밖에 없죠. 이런 문제를 가지고 국민을 속이려고 들면. 그래서 LG U+ 같은 데도 빨리 화웨이랑 걷어치우고요. 그럼 이상철이라는 전직 정통부 장관이 LG U+ 회장하면서 화웨이랑 그렇게 손을 맺었는데 빨리 걷어치우고 에릭슨, 노키아 이런 데랑 가십시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LG 회장님께. 자, 상황이 이렇단 말이죠. 화웨이 때려잡듯이 북한의 핵과 ICBM을 때려잡을 거라고요. 그럼 이건 무슨 얘기냐? 김일성 영생교의 종말이 시작됐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 소리예요. 그럼 이게 어떤 결과가 초래될 거냐? 이 네 가지 케이스 중에 하나예요. 김정은이가 항복을 하고 미군에 대해서 빗장을 열어주는 거. 그래서 미군이 북한을 전면 접수하는 거. 이게 저 흰색인 거는 가능성이 좀 낮아요. 왜 그러냐면 어렸을 때부터 저 11살 때부터인가 뭐 권총 차고 다녔다면서 그러니까 민족 메시아 김일성의 손자
그 다음에 그 천재적 악마성을 가진 김정일의 아들로서 자기 아이덴티티가 형성된 사람이에요. 이 청년이 체중은 과체중이고요. 성격은 폭급하고 고집 강하고 이고가 강하고 이러니까 이거 항복을 하고 빗장 열고 뉴욕에 있는 트럼프 타워에 한층 받아가지고 튈 생각을 못할 거라고요. 그걸 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저게 가능할까? 전 가능하기 진짜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는. 항복하고 빗장 열어주고 튀고 신문 세탁하고 저랑 같이 유튜브하고 놀고 5억 조에 나오면 저도 같이 놀면 저도 1억 조에 나올 거 아니에요. 혹은 구테타가 일어나서 빗장을 열어주는 뭐 김영철이 구테타를 할지 뭐 다른 사람이 할지 뭐 이름 뭐 사진은 적당히 골라서 쓰면 돼요. 구테타 세력이 빗장을 열어주는 이 첫 번째나 두 번째는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김정은이 항복을 하려고 그러니까 그 움직임을 보이니까 구테타 세력이 김정은을 잡아 죽이고 자기들이 빗장을 여는 그런 일도 벌어질 수 있다고요. 왜냐? 김일성 영생교 집안이 아닌 신의 피를 받지 않은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야 너희의 존재 이유는 민족 메시아 신혈이라는 데 있어. 그런데 지금 너희가 항복을 하고 미국에 굴복을 하고 튀려 그래. 야 그럼 내가 하고 말지 왜 네가 해야 되냐. 이 계산을 한다고요. 이게 마피아랑 똑같아요. 마피아 똑같다고요. 한때 콜롬비아를 지배했던 칼리 카르텔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마피아 영화를 좋아해요. 미드 중에. 왜 그러냐. 가만히 보고 있으면 아무도 아무를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인간이 얼마나 사악하게 꾀를 짜고 얼마나 험하게 살아가는지 이걸 보고 있으면요. 이 대한민국 정치판이나 북한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마 저럴 거다. 아무도 아무를 믿을 수 없고 수시로 배신 때리고 이 칼리 카르텔이 완전히 콜롬비아를 장악했었는데 무너질 때 불과 1, 2년 사이에 무너져 버려요. 이유가 뭐였냐면 칼리 카르텔의 총두목 집안이 합법화를 추진하면서 자기들이 앞으로 마약계에서 손을 씻겠다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다른 그 카르텔을 구성하는 그 쫄따구 집안들에서 보면 저 웃기는 놈들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야 임마 너가 우리 비즈니스를 같이 해서 두목이지. 너 혼자 낙하산 타고서 이제 신분 세탁해서 세계적 기업가 패밀리로 변신하려고 그래? 그 한번 딱 판 뒤집어지기 시작하니까 전부 잡아 죽인다고요. 밑에서 반란이 일어나서. 그 칼리 카르텔이 거의 하나도 못 살아남고 그 지배 집단이 그 집안이 하나도 못 살아남고 그러니까 뭐 튀거나 이러지는 못하고 죽거나 감옥 가버려요 전부. 굉장히 짧은 기간에 그 몰락이 일어나요. 한참 잘 나가다가 툭 하고 한순간에 떨어져요. 그래서 이 마찬가지죠. 김정은이가 만약에 야 내가 항복하고 빗장 열고 나 뉴욕 가서 그냥 착하게 살래 유튜브 하면서 이런 움직임을 이런 속내를 비치면 그런 거 같다라고 2인자 3인자들이 감지하면 그 다음에 그 2인자 3인자는 야 그 장사를 왜 네가 하냐 우리가 해야지. 너는 죽거나 살거나 오로지 김일성 영생교 3대 교주야. 3대 메시아야. 이 생각을 하게 될 거라고요. 그래서 이 구테타 빗장 열기가 상당히 가능성이 높아요. 객이다가 전면 침공당하는 거 저거는 글쎄 저것도 가능한데 저 정도면 거의 막가자는 얘기죠. 근데 저거는 아주 뭐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개겼던 개기지 않았던 미국이 개겼다고 주장하고 전면 침공하는 거예요. 사실은. 미국이 딱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시진핑 쪽이나 중국 쪽이 크게 반발 안 할 것 같거든. 아니 이라크전 보세요. 이라크전.
없는 WMD도 있다고 주장하고 그 있다고 주장한 앞에서 제일 앞장서서 나발수 분 게 존 볼튼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의회에서 청문회까지 당했어요. 너 왜 없는 무기 있다고 주장했냐고. 아니 ICBM이 움직이고 이상한 흐름이 있어서 미군이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개개다 전면 침공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개겼는지 혹은 개기지 않았는데 미국이 그렇게 주장한 건지 그걸 누가 알 거냐고요. 알 수가 없어요. 이미 충분히 개겼기 때문에. 아니 워싱턴은 불바다로 만들겠다 그러고 서울 불바다 만들겠다 그러고 미국으로 ICBM을 날려버리겠다 그러고 이미 충분히 개겼기 때문에 이제 그냥 제 행태가 위험해서 그냥 치고 들어간 거야 라고 말했을 때 아, 왜 치고 들어갔냐라고 항변을 할 사람이 없다니까요. 미국 국내에서도. 버니 샌더스 미국의 좌파 정치인도 좌파 정치하는 그 상원 의원도 저런 일 벌어지면 항의 못할 거라고요. 잘못 항의했다간 완전히 미국에선 고립돼서 골로 가죠. 저게 가능성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실제로 개겼던 개기지 않았던 미국이 개겼다고 주장하고 전면 침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가능성은 쿠데타와 전면 침공이죠. 그 쿠데타가 일어났는데 쿠데타 세력이 반미야 성격이. 그래서 미국이 전면 침공하는. 근데 저거는 가능성이 희박해요. 왜 그러냐면 저 김정은이나 이 김일성 영생교의 신여를 받은 그 김일성 집안을 잡아 죽이고 쿠데타를 일으킨 세력이라면 얼마나 위기의식을 느꼈으면 그렇겠어요. 저것들 없으면은 내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이끌어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해서 한 게 아니라고요. 저것들 때문에 우리까지 이제 다 미군 폭격으로 죽게 생겼다 하니까 한 거라고요. 저게. 그러니까 그 쿠데타 성공 후에 반미하면서 개길 리가 없죠. 그냥 베껴 올리죠. 바로 베껴 올릴 거라고요. 성공 5분 후, 1분 후에.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 저 4가지 케이스 중에 저는 아마 저 노란색으로 표현한 2가지가 좀 가능성이 높고요. 흰색으로 표현한 2가지는 좀 가능성이 낮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김일성 영생교의 종말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지만 왜 이 얘기를 백모가 해야 되냐고. 백모가. 이 얘기를 좀 조중동이 하면 안 되나? 이런 얘기를 자유한국당에 잘 나가는 국회의원들이 하면 안 되나? 안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중국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지금의 미중전쟁이 현대 문명을 운영하는 가치와 원칙, 자유민주주의와 시장제도, 공정시장제도 그리고 그 아래 깔려있는 개인의 존엄성, 자유, 인권, 진실존중 이런 거에 대한 거다. 이게 겉으로 봐서는 무역적자니 뭐 지식자산권이니 뭐 이렇게 보이지만 남사군 돈이 이런 그 지정학적 패권, 군사적 패권 내지 경제적 패권을 둘러싼 걸로 보이지만 실제 까면은 배경에는 어떤 그런 정신적인 거, 문명 원칙에 관한 게 여기 들어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잘 나가는 사람들 중에. 왜 그러냐면 이 얘기가 그냥 정확하냐 정확하지 않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만약에 단순한 두 깡패들 사이에 힘겨루기다. 그러면 깡패들이랑 그런 거 아니에요. 힘겨루 보다가 보니까 야, 이거 너무 몰아붙였다간 제가 쥐도 도망갈 구멍을 놓고서 모르라 그랬는데 제가 튀어오를 것 같은데 그러니까 타협을 한단 말이죠. 근데 이게 만약에 문명의 원칙을 둘러싼 근본적인 문제, 다시 말하자면 공산당과 인민해방군이 주도하는 국가자본주의가 21세기에 G2로서 성립 가능하냐. 이 근본 문제에 관한 거다라고 한다면 이건 끝까지 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니에요. 미국이 봉쇄해놓고 중국을 봉쇄해놓고 중국을 21세기 현대문명세계 바깥으로 자꾸 밀어낼 거다 이거지. 그러면 결국 중국 안에서 사단이 벌어져서 중국에서 뭔가 내부적인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죠. 거기까지 갈 거다. 중장기적인 프로젝트다. 이렇게 보면 이제 한반도의 운명이 보이고 한국인의 운명이 보인단 말이에요. 이 말을 그래서 백모 같은 급의 사람이 할 얘기가 아니라 훨씬 더 잘 나가는 사람들, 훨씬 더 제도권에 뿌리를 깊게 박은 사람들이 해줬어야 될 얘기예요, 이게.
그게 참 안타까운 거죠. 근데 뭐 얘기를 안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특히 저기 조중동 언론과 이 자유한국당 그 잘 나가는 범털들이 호시탐탐 사고 칠라 그러잖아. 이 엄중한 시국에.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일 6시 반 이수역 4호선 7호선도 가죠. 이수역 11번 12번 출구에서 나경원 자한당 원내대표한테 똑바로 처신하지 않으면 당신 정치 생명 끝난다 라는 경고성 메시지를 던지는 그런 집회가 있습니다. 시간 되시면은 저녁에 선선하니까 한번 오시기 바랍니다. 이게 장마로 들어가면요. 앞으로 이제 6월 20일까지 야외 집회를 하고 그리고 뭐 절에서 쓰는 용어인가요? 우리도 이제 하한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7월부터는 이제 그 실내 집회로 실내 티파티 혹은 실내에서 이렇게 음식점 같은데 찻집에서 모여서 얘기하는 그런 식으로 바꾸려고 하니까 이제 야외 집회 2번 남았거든요. 여름 전에는. 그래서 시간 되시면 한번 오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